전 UFC 라이트급 잠정 챔피언 더스틴 포이리에가 일요일 오전 플로리다에서 체포됐으며 공공장소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TMZ에 따르면 경찰은 한 만취한 인물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후 포이리에는 현장에서 체포돼 입건 절차를 밟았고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추가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공공장소 만취 소란 혐의로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 또는 두 처벌이 모두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뒤 포이리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런 글을 올리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다들 사랑해. 나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콜비 코빙턴도 SNS에 글을 올리며 반응을 보였습니다. 37살 먹고 아버지의 날 오후 6시 38분에 공공장소 만취 혐의로 체포되는 것만큼 롤모델이자 가정적인 남자라는 걸 잘 보여주는 일도 없지. 감옥에서 나오면 연락해 포이리에. 올해의 아버지에게 리얼 아메리칸 맥주 제로 좀 보내줄게. 해원 이슈에 출연한 이안 게리는 이산 마카체프가 5월 UFC 328에서 자신과 싸우라는 UFC의 공식 제안을 거절했으며 백악관 대회에서 일리아 토프리아와의 경기를 거절한 쪽 역시 이삼 측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월에 이미 내가 다음 차례라고 들었어. 4월에 싸우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5월 9일에 공식 오퍼가 나갔는데 이삼 측이 그걸 거절했어. 나는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에 하자는 아이디어도 냈어. 근데 UFC는 이미 파이트 위크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 우리는 메인 이벤트를 할 자격이 있었고 UFC는 이미 그 자리에 코너와 맥스의 경기를 계획해두고 있었지. 그건 엄청난 경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안 된다는 식으로 흘러갔어. UFC는 가능한 한 가장 큰 경기를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나에게 말했어. 그게 백악관에서 열리는 일리아 대 이삼 경기였지. 내가 들은 바로는 내가 아는 한 이삼이 그 경기를 거절했어.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된 거야. 결국 맞는 경기가 성사된 거지. 원래 치러져야 했던 경기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 경기를 8월 15일에 하게 됐어. 이어 자신 외에 이삼을 상대로 거론됐던 여러 파이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일리아와의 경기는 이해가 됐어. 특히 백악관 대회라면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 파운드 퍼 파운드 1위와 2위가 맞붙는 경기였고 둘 다 두체급 세계 챔피언이었잖아. 엄청난 경기였지.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미 성사된 경기였는데 그때 이삼이 거절했어. 모두가 들었을 법한 그 막판 변경이 바로 그거였다고 알고 있어. 그리고 카마루가 이삼과의 경기를 받을 일은 절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마이클 모랄레스도 절대 받을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걔네는 그냥 관심을 유지하고 그 구도 안에 남아있으려고 헛소리를 한 거야. 그게 그들에게는 더 흥미로운 일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어. 나는 이제 여기 있고 이 경기를 위해 완전히 준비됐어. 또한 이산 마카체프를 꺾을 경우 자신이 파운드 퍼 파운드 1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나는 그를 정말 존중해. 지금 이 순간 지구상 최고의 파이터라는 사실은 완전히 굳혔다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패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유지할 거야. 그가 커리어에서 해온 일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e스포츠에서 보여준 성과는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 두체급 세계 챔피언이고 파운드 퍼 파운드 1위이며 UFC 역사상 최장 연승 기록을 깨기 직전이잖아. 정말 특별한 선수야. 하지만 내가 늘 말해왔듯이 UFC에 들어오기 한참 전부터 너에게도 말했듯이 최고가 되려면 최고를 이겨야 돼. 내가 세계 챔피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기고 싶은 상대는 그 외에 없어. 이산 마카체프라는 지배적인 선수와 싸워 나를 시험해보는 것만큼 기대되는 일도 없어. 그는 지금 이 순간 지구상 최고의 파운드 퍼 파운드 파이터라는 타이틀을 얻어낸 선수야. 그리고 내가 꺾고 싶은 사람이 바로 그야. 내가 그를 이기면 나는 지구상 최고의 웰터급이고 어쩌면 지구상 최고의 파운드 퍼 파운드 파이터라고도 할 수 있을 거야. 이어 코너 맥그리거와 맥살로웨의 맞대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전했습니다. 코너에게는 KO 파워가 있어. 나는 이 경기가 일리아전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 두 선수 모두에게 경기 운영 방식이 꽤 비슷할 거라고 봐. 소리로 설명하면 팬들도 리듬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맥살로웨이는 싸울 때 우지 기관단총 같거든. 브르르 브르르 빠빠빠빠빠 이런 느낌이지. 그가 보여주는 꾸준함과 유효타 숫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야. 계속 빙빙빙빙 딩딩딩딩 이런 식이야. 항상 네 눈앞에 있고 계속 움직여. 건드리고 빠지고 다시 건드리고 또 움직이고 전진하고 흐름을 풀어가는 거야. 끊임없이 활동하는 스타일이지. 하지만 맥스에게 없는 게 있다면 그건 한방 파워야. 샷건 같은 한방 말이야. 그게 코너에게는 있어. 코너는 항상 그 샷건을 갖고 있었고 그 왼손이 꽂히면 게임 오버야. 게다가 그는 그 왼손을 맞히는데 엄청나게 집중해. 그러니까 한쪽에는 브르르 빠빠빠빠빠 이런 리듬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선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붐붐붐붐 하고 들어오는 선수가 있는 거야. 그중 하나라도 제대로 맞으면 경기는 끝나. 그래서 내가 코너라면 1라운드에 들어가 옥타곤 중앙으로 나갔을 때 맥스가 곧바로 페이스를 끌어올리며 압박하지 않는다면 그냥 몰아붙일 거야. 케이지 쪽으로 몰아넣고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고 다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갈 거야. 계속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공격을 정면 중앙으로 꽂아 넣을 거야. 그렇게 붐붐 하고 치다가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 각도를 틀어서 한 방을 숨겨 넣는 거지. 그리고 그게 끝이길 바라는 거야. 굿나잇. 하지만 두 선수 모두에게 어려운 경기야. 그리고 최근 몇 달
달 동안 UFC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누가 이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또한 자신이 챔피언에 오르는 것이 웨이터급에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세계 챔피언이 됐을 때 웨이터급이 더 좋아진다는 건 사실이야. 우선 이 싸움은 1년에 한 번밖에 싸우지 않잖아. 그러면 그의 다음 방어전은 2027년 7월쯤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챔피언이 되면 매치업들, 특히 스타일적인 매치업들이 완전히 달라져. 카를로스 프라테스와의 리매치 가능성도 있어. 그건 엄청난 경기가 될 거야. 또 다른 가능성 있는 경기들도 있어. 어느 시점에서는 e스포츠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경기라고도 할 수 있는 나와 샤브칼 라우모노프의 리매치 가능성도 있지. 그가 돌아올 수 있는 몸 상태가 된다면 말이야. 어디까지나 돌아온다는 전제에서 하는 말이야. 내가 말했잖아. 만약이라고. 나와 마이클 모랄레스의 경기 가능성도 있고 가브리엘 본핌도 있어. 션 브레디도 그 구도 안에 있고 메디치도 치고 올라오고 있어. 웨터급은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이야. 선수층도 역대 가장 탄탄해. 지금 e스포츠 최고의 체급이야. 그건 논쟁의 여지가 없어. 위에서 아래까지 최고의 체급이라고. 내가 세계 챔피언이 되면 이 체급은 더 활발하게 돌아갈 거고 더 많은 수준 높은 경기들이 열릴 거야. 팬들에게 모두에게 지금 약속할 수 있어. 그게 e스포츠를 위해 가장 좋은 그림이야. 한편 알렉스 페레이라는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후두부에 또다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싸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싸우러 돌아가는 게 두려워. 나는 이미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 저스틴 게이츠의 코치 트레버 휘트먼은 게이츠가 일리아에게 바디샷으로 다운을 당한 대가로 일리아에게 $1000, 우리 돈으로 약 150만원을 송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스틴은 체육관에서 자신을 바디샷으로 다운시키는 사람에게 $1000를 주는 애야. 실제로 지금까지 모두에게 돈을 줬어. 그리고 이번에는 일리아에게도 $1000를 보내겠다고 하더라. 누구든 바디샷으로 자신을 다운시키면 $1000를 주는 거야. 그건 저스틴이 하는 일종의 게임이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돼. 심지어 캠프 기간이 아닐 때도 그래. 캠프 밖에서도 떠오르는 젊은 선수와 훈련하다가 바디샷으로 다운을 당하면 돈을 주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저스틴의 마인드는 정말 독특해. 그는 나는 이런 타격을 맞아보고 싶어, 직접 느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진 선수야. 새로운 UFC 메타 랭킹이 공식 공개됐습니다. UFC는 13년 넘게 유지해온 기존 랭킹 시스템을 새 시스템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새로운 UFC 메타 랭킹은 기존 방식이 아니라 수학적 평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승리입니다. 실제로 UFC는 선수가 누구를 이겼는지가 랭킹 상승과 하락에 약 95%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경기 출전 빈도도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주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은 가산점을 받게 되고 반대로 긴 공백기나 오래된 승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선수들은 기존 시스템 때보다 더 빠르게 랭킹에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를 피니시한 선수들에게도 소폭의 평점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UFC는 이번 시스템의 목표가 기존 미디어 랭킹을 수학적으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랭킹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도우 선수는 얼마 전 새로운 랭킹 시스템이 도입되면 자신도 랭킹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새 랭킹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패더급 랭킹에서는 팻 사바티니가 7위, 나타니엘 우드가 8위, 요한데르슨 브리토가 14위, 호세 미구의 델가도가 15위로 새롭게 랭킹에 진입했습니다.